안녕하세요. 안세무사입니다. 제가 3월달과 4월 그리고 앞으로 5월까지도 계속 엄청 바쁠 예정이다 보니까 도저히 이 영상 올릴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상담할 때 2024년 3월 26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상담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검토해서 알려드렸던 부분이라서 이 주택 취득세와 관련된 부분은 저도 공부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 관련해서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바뀐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4년 3월 26일에 개정 전 조문이 있고 2024년 3월 26일 개정 후의 조문을 비교해 놨습니다. 이 주택 취득세와 관련해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있는 기존에 있었던 조문은 지난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이제 개정이 된 거고 2020년 8월 12일에 신설이 돼서 그때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 날짜 이후로 취득하는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 들어간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밑에를 보면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거 이제 주택수를 산정한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주택을 취득을 할 때는 그 주택은 빼고 주택수를 산정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혜택을 주는 주택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2020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에 따라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에 따라서 사용승인, 이 말 뜻은 뭐냐면 새로 지어진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지어진 주택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그 주택의 취득세를 판단할 때 이 주택은 빼고 주택수를 계산을 해서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가에 있는 내용은 아파트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중 어느 하나를 취득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반드시 신축 주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택이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그리고 수도권에 있을 때는 6억 이하여야지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1번 정리하면 아파트가 아닌 주택 중에서 새롭게 지어진 경우로서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 수도권 내는 6억 원 이하일 때 취득할 때 이 주택 빼고 판단한다는 거죠. 두 번째 살펴볼게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 취득하는 주택, 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하는 주택은 요 위에 1번 규정을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로서 첫 번째, 아파트가 아닌 주택으로서 두 번째,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 수도권은 6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주택임대사업자를 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즉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신축주택이 아니어도 이런 취득세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번에 아파트가 들어갔어요. 아파트인데 요새 지금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아파트 중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아파트로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이런 아파트가 미분양이 됐을 때 요거 취득하는 사람들 이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취득세 관련해서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개인적으로 조문이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는 사실 지금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게 세법을 개정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근데 저는 정치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정부가 국회의 협조를 받기 힘든 이유를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의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세법을 개정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시행령으로 세법을 개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조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세법만 개정하면 이제 취득세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결국 시행령으로 개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표현들이 나오고 내용이 오히려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어쨌건 그거는 제 사정은 아니니까 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두 개의 아파트가 있어요. 두 개의 주택이 있고 지금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할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주택을 취득을 할 건데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세 가지 유형의 주택을 세 번째로 취득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지금 세 번째 주택이니까 원래는 8%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주택을 취득할 때는 요거는 빼고 판단한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두 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봐서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고,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주택수가 두 개 있을 때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취득세는 1에서 3%고 지금 여기 보면 요건들이 취득 당시 가액이 다 6억 이하일 것으로 이제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의 취득세를 내고 취득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유형 정리하면 첫 번째, 신축 주택으로서 아파트 안 되고요. 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억 원 이하, 수도권은 6억 원 이하인 주택, 그게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신축 아니고요. 유상 승계 취득하는 아파트 아닌 주택으로서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3억 원, 수도권 내는 6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그 주택. 마지막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로서 이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어야 되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미분양 아파트가 요 세 번째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 취득할 때 그 주택수에서 빼고 세율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게 뒤에 다른 이제 규정이 있는데 이 주택들은 나중에 이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그 다른 주택 취득세 판단할 때도 주택수에서 빠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24년 3월에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이에요. 굉장히 이상하게 바뀌었죠. 세법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법은 헌법에서 세율은 이제 법령으로 정해라 라고 이제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세율을 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택수를 건드리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내용들이 복잡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주택을 취득할 때 일정한 혜택을 준다라는 내용이고, 자세한 사항이나 아니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취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된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